자, 즐겨찾기 보이는 카메라를 자, 꾹 하고 터치를 해주십시오. 어우, 잘하셨어요. 국내 주식 화면에서 국내 주식 같이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스마트폰 정복을 위한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디지털 송혜민입니다. 김 여사님,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 스마트폰에 MTS를 설치해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네, 주식 투자 앱을 깔았어요. 여기서 잠깐! MTS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MTS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셨으면 발을 들여 놓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사실 MTS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융앱들은 일단 깔아서 계좌 만들고 인증서 받으면 거의 뭐 99%다 끝난 네, 거죠. 그쵸. 그리고 요즘 이게 모바일 거래하는 것들이 그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다 쉬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 사실 요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자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증권사들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주린이들을 잡기 위해 MTS를 개편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이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증권사들의 MTS도 주식 투자에 낯선 MZ세대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기존 MTS는 메뉴도 너무 많고 화면도 복잡했는데 화면도 간편해지고 매수, 매도처럼 알기 어려운 단어 대신 사기, 팔기 등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니까 저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비고를 검색하면 CJ 제일제당이 나오고 새우깡을 검색하면 농심이 검색되게 만들었습니다. 쉬운 MTS 출시한 후 2030 세대가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면 사실 쓰는 게 몇 개 없기는 해요. 또 메뉴가 너무 많고 용어도 어렵고 해서 좀 쉽고 편리하게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주변에 음. 시니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고 싶은데 네. 조금만 쉬우면 조금만 더 쉬우면 할 건데 네. 어떤 경우에는 용어나 이런 것부터 초반에 들어가자 되게 엄두가 안 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요즘 나오는 새로운 이제 버전의 MTS 같은 걸 깔면 주식 거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하면 시장에 바로 참가하실 수 아.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럼 MTS 체험하기 지금 시작해 볼까요? 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덕분에요. 네. 오늘은 증권회사에서 네, 주식을 매매할 때, 주식을 사고 팔 때, 네네.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거래를 할 때 네, 휴대폰을 활용해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그 MTS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M이 이제 모바일 들고 다니는 네. 트레이딩 사고 판다는 시스템 네, 네. MTS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MTS 이야기하기 전에 주식을 그렇게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MTS가 뭐지? 내지는 주식 거래를 휴대폰으로만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증권사의 영업점을 통해서 저희가 보통 오프라인이라고 그냥 대면에서 계좌를 열고 대면에서 주문을 내거나 아니면 그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화로 주문을 내거나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서 보통 그 컴퓨터를 가지고 네, 인터넷 배킹도 하고 지금 집에서 증권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쓰는 프로그램을 저기 M을 H로 고셔가지고 네. H가 집이라는 의미의 홈입니다. 네, HTS를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걸 많이 쓰다가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네. 주문되는 요 MTS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여사님과 같이 앱 찾아보고 여러 군데 회사의 앱들을 같이 한번 설치해보고 찾아오는 이후에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앱을 내려받아가지고 설치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앱에서 이제 영업점에 가서 대면에서 계좌를 트는 게 아니고 네. 영업점에 안 가고 네. 휴대폰만 가지고 비대면으로 사람들 안 만나고 정권 계좌 만드는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플레이스토어 여사님 익숙하시죠? 네. 예. 새로운 어떤 어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플레이스토어에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정권 계좌 개설 내지는 정권 이렇게 치면 제가 여기 여러 개 정권사의 이런 광고들을 어플들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잘 봐보시면 모바일 정권 나무 네. 어디 정권사들 각각의 아마 익숙하신 정권사 여러 군데에 나올 겁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회사 그리고 연고가 있으시든 뭐든 거래를 원하시는 회사에 그냥 눌러가지고 설치 여기 잘 보시면 네.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건 제 휴대폰에 이 어플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설치를 한다는 의미로 설치고요. 어떤 건 열기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미 어플을 내려받았기 때문에 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터치해서 네. 열기만 하면 네, 됩니다. 열기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군데 회사들 중에 제가 한 군데를 예시를 들어서 네.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좌 개설을 영업점에 가지 않고 네. 우리가 휴대폰만 가지고 할 때 준비물을 사전에 꼭 맞춰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당연히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왜 본인 명의가 중요하냐 그러면 본인 명의가 아니고 예를 들면 가족이나 다른 분의 명의가 되어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드물게 회사, 법인폰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꼭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거는 어느 걸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면 계좌 만들 때 네. 도장이나 사인 내지는 이걸 달라 그러죠. 저도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왔는데요. 네. 자기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걸 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할 때처럼 똑같이 찍고 실명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대면에서 할 때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 조회 가능한 금융회사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네. 이걸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보안, 네. 진짜 개인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 번 더 확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은행의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계좌번호를 이미 실명 확인,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벌써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증권사에서 1원 하고 숫자를 넣어가지고 송금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회사 어플에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송금 내역을 보면 금액이 1원 들어와 있는데 앞에 이렇게 숫자가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은 암호같이 작용해서 그거를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그리고 자기 신분증과 그리고 이미 실명 확인돼서 거래하는 금융회사 계좌 네. 그걸로 이제 3정으로 해서 본인이 맞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지금 있으시죠? 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조회 가능한 금융계좌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 실제로 만들다 보면 갑자기 계좌번호를 넣으세요라고 여사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딱 빼가지고 뭐 있냐, 이미 그 계좌번호를 종이에다 메모지에다가 적어 놓고 있으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 종이가 있으면 계좌번호를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요즘 자기 휴대폰 번호 말고 계좌번호 다 외우시는 분들이 드무시죠. 난 하나는 외워요. 다행이십니다. 그러면 그 외우신 계좌번호 알고 계시면 그걸로 준비됐으니까요. 요 다음번 실제 계좌를 개설하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1번째 비대면 계좌 만들기인데요. 제가 여기 잘 보시면 딱 이렇게 놨습니다. 메뉴인데 고객 서비스. 자, 보겠습니다. 메뉴가 있고 고객 서비스가 있고 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 예시로 아마 여사님과 같이 실습해보는 회사에 네. 메뉴를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걸 제가 다른 분들 한번 같이 해봤더니 되게 저희 어머니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요걸 알고 있으면 훨씬 찾기가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사님 나중에 우리 실습할 때 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저희 식당 가시면 뭐 시켜야 될지 잘 모르면 저희가 달라는 게 있죠? 네. 메뉴판 주세요 라고 네, 그러죠. 네, 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 어떤 회사는 위에 있기도 하고요. 네. 어떤 회사는 아래에 있기도 한데 요즘은 대부분 아래에 위치합니다. 제가 그림 특성상 이렇게 올려놨지만 맨 밑에 있는 메뉴를 딱 누르면 네. 내가 가고 싶은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골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계좌를 만들 때 메뉴로 딱 누르면 고객 서비스가 나옵니다. 계좌를 만드는데 당연히 고객 서비스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 서비스를 딱 클릭하면 뭐냐? 계좌 개설을 하는데 그 밑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걸 클릭하면 넘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사님도 아시겠지만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것 같지만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죠.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습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계좌 개설 신청 가능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요즘엔 그렇게 해요? 네. 대신 안 되는 시간이 밤 11시 40분부터 밤 12시 10분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이 시간에 회사의 메인프레임 전산이 돌아가서 중요한 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대만 피하시면 받아들이질 못하는군요.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컴퓨터도 그렇죠. 잠시 날짜 바꾸고 네, 해야 되는 거 네. 쉬어야 되는 시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상 통화 가능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자기 신분증 네. 신분증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데 보통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잘 돼도 빛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반사각에 따라 가지고 가끔씩 기계가 이 신분증을 잘 인식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찍기가 저도 사실 찍어봤는데 찍기 진짜 힘들고 안 힘들던데요, 저는. 그러시면 저보다 훨씬 이게 손재주가 좋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흔들려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영상 통화 가능 시간에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영상 통화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 하실 수 있죠? 네. 얼굴 보면서 하는 거. 네.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고객만족센터의 직원들하고 얼굴 보고 신분증 보여주면서 실명 확인.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거하고 똑같죠. 네. 저희가 대면에서 맞아요. 은행이나 정부에서 가서 만나는 거와 똑같이 영상 통화로 하면 사진 찍고 하는 거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탁 튀어나오면 영어가 갑자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만들 계좌는 크게 3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는 주식 거래만 할래, 주식 거래만 하는 위탁 계좌를 열겠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주식 거래하면서 주식을 사고 남은 돈이라 아니면 여사님께서 오늘 A라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네. 돈을 5천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맞아서 오늘 안 사줬어요. 네. 근데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면 금, 토, 일 네. 3일 동안 일반 계좌에 가만히 들고 있으면 사실 이자가 있기는 한데 정말 1년 내내 해봐야 0.1%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CMA라는 계좌에 넣어놓으시면 어떤 데들은 0.3% 하루하루 주는 게 연 0.3%의 이자를 줍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실세금리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가 단기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넣는 계좌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에서 어라 돈이 남네? 네. 돈이 뭐하냐? 이자도 받는 계좌를 옮기면 주식 거래하는 계좌에서 이 CMA 계좌를 옮겨놓고 금, 토, 일, 3일 하면 3일치 이자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요구하면 CMA 계좌를 보통 열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처음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ISA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플러스. 예, 네. 플러스 ISA인데 이거는 뒤에 A가 어카운트 계좌라는 말이고요. 네. 다시요. A라는 말이 네. I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I가 개인, 네. 인디비주얼, 네. 세이빙, 네. 개인 저축 어카운트에서 개인 저축 계좌입니다. 개인 저축.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거래하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 부분이 나더라도 그 부분만큼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저도 그렇군요. 올해에 근데 이게 비과세 계좌는 한 해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도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못 넣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계신데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보면 이 ISA 계좌에 2천만 원 넣은 계좌가 나중에 제 계좌에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계좌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걸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비대면 계좌 만들 때 보시면 계좌 선택하셨죠? 우리 계좌 선택이 여기서 보시면 주식 거래 계좌 여기 나오죠? 주식 거래 계좌 CMA, ISA 네. 요 세 계좌를 만들어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인데 요거는 같이 실습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그리고 휴대폰 인증은 저희가 앱 같은 거 가입할 때 보시면 제가 제 휴대폰 번호하고 가입하는 통신사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그 통신사에서 숫자가 6자리가 오죠. 네. 그거 집어넣으면 오케이 뜨고 넘어가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신분증 촬영은 실제로 신분증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시면 영상 통화하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좌 개설 정보 입력은 다른 게 아니고 여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소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관련 넣는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가 마지막에 이제 개설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아까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요겁니다. 아까 보시면 제가 이미 예를 하나 드렸죠. 네. 타행 이체해서 이 금액이 큰 금액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1원 보내줍니다. 1원 보내주는데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요게 보통 요거를 보낸 회사, 우리가 계좌를 만들자는 회사 이름이고요. 뒤에 요 숫자 있죠. 네. 6228 된 게 입력해라는 암호 같은 겁니다. 네. 이미 실명 확인이 된 내 계좌가 계신지를 확인을 해주셔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넣고 휴대폰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 신분증으로 실명 확인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계좌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이 과정을 쭉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계좌가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근데 이 계좌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요.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계좌를 할 때는 네.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확인서라는 걸 종이를 이렇게 여사님께 하나 드립니다. 네. 왜? 대면에서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창구에 직원이 그걸 주시면 내용 보시고 사인해서 그렇죠. 내가 하나 가지고 한 분은 회사한테 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죠? 다 처리되고 나면 제가 사인하고 나면 네. 오히려 사인하고 나면 요 끝난 내용들을 여사님의 이메일 계좌 같은 데로 보내줍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제가
금융투자상품, 예, 여기 전화 쪽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매매 거래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계약 부분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계좌 번호와 상품 유형 그리고 계좌명은 계좌를 개설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 입력한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걸 쭉 확인해 보셔가지고 아 계좌를 개설했구나라는 네. 사실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오늘 학습할 내용 전체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저희 휴대폰으로 뿅 넘어가서 네. 같이 한번 실습해 보면서 예, 저희가 배운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습하러 휴대폰으로 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화면 익숙하시죠? 이제 자산관리 클릭하셔가지고 저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예. 자, 그 앱을 다운로드 할 때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앱을 다운로드 받는 데는 주로 플레이스토어. 예. 플레이스토어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예.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우리가 원하는 회사 이름을 쳐도 되지만 네. 여러 회사가 어떻게 뭐 계좌 개설이니까요. 그러면 그냥 증권 계좌 개설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예, 한번 해보시죠. 우리 검색하는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해보시면 요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증권 한번 쳐보시죠. 증권, 예, 증권 계좌 개설, 예, 계좌 개설 치도 되고 그 밑에 이미 검색해 놓은 것도 있지만 증권 계좌 한번 쳐보시죠. 맞습니다. 예, 증권 계좌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뜨죠.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증권 계좌 개설하니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처럼 여기 모바일 나무증권부터 여러 증권사의 앱이 이렇게 다양하게 뜹니다. 네. 예, 요 중에서 실제로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내려받기를 싶은 회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설명 먼저 드렸지만 네. 여기 설치라고 나와 있는 건 이 휴대폰에 다운로드가 안 돼 있는 앱이 그럴 거예요. 안 돼 있는 게 안 돼 있는 거 설치죠. 설치.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어요. 오늘 이제 실습할 회사인 여기는 제가 먼저 오늘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열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열기.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 뜹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여기 이제 회사의 MTS, 예, M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KB증권인데 이것만 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서 하셔도 무방한데 그냥 예를 든 거니까요. 네, 예를 예, 들어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화면을 그냥 이벤트나 주요 지수,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요즘 종합주가 지수 대한민국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수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코스피라는 거하고 코스닥이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요 내용을 먼저 보시게 하고요. 그리고 정보가 여기 여기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예. 전날의 투자자 매매 동향, 예.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기관들이 주식을 사는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을 쭉 나오는데 네. 그 아래 보시면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죠. 네, 나와요. 정권 관련돼서 중요한 뉴스, 신문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회장님? 예, 저희가 신문을 다 많이 보시지만 네. 여기 나오는 기사는 정치하고 문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만 싹 뽑아서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꼭 요거 아시면 되게 편합니다. 뭐냐 그러면요. 그 대부분 저희가 식당 가서 뭐 시킬지 애매하면 뭐부터 달라 그러시죠? 메뉴판. 메뉴판 달라 그러죠. 요 MTS에도 메뉴판이 두 개 있는데 그 메뉴판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위에 한 개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거 여기 하나. 네. 그 하나가 해외 주식에 대한 거 하나. 네. 그리고 하나가 프리미엄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뭐 유료 서비스라 이거는 뺄게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는 건데 주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중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고요. 요거는 서비스에 대한 메뉴고요. 아, 요거요? 예. 그리고 회사님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홈이 있죠? 네. 홈은 말 그대로 홈, 제일 중심. 여기 들어와서 누르면 되는데 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내 총자산 관심 정보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은 네.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자주 쓰는 메뉴들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사장님이랑 저랑 바꿔가지고 네. 제일 자주 쓰는 메뉴로 바꿀 수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요 메뉴입니다. 요 메뉴 봐보시면요. 네. 메뉴를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 슝 올라옵니다. 네. 예. 아, 자, 좋네. 볼게요. 이 메뉴를 봐보시면 이게 슝 올라오는데 이 메뉴를 치는 뭘 하다가 뭘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맨 밑으로 와서 메뉴. 메뉴를 누르면 네. 어디로 갈지. 그러면 제일 위에 한번 볼게요. 국내의 주식 거래부터 종목 추천 정보, 뭐 플라잉 클럽, 뭐 여러 가지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국내 주식을 제가 예를 들면 국내 주식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밑에 있고요. 국내 주식 말고 그 밑에 해외 주식을 누르면 메뉴가 바뀌죠. 그렇죠. 다시 국내 주식을 눌러도 메뉴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메뉴가 헷갈리고 내가 어디쯤 있지 잘 모를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느 회사든지 여기 KB증권뿐만 아니고요. 다른 증권사들의 그 이런 MTS 앱들도 대부분 잘 모르시면 메뉴 클릭하는 데가 어디 있지? 메뉴를 딱 누르시면 지도처럼 메뉴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해서 가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메뉴에서 오늘은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고객 서비스 한번 터치해 주세요. 네. 고객 서비스에도 여사님 메뉴가 되게 많죠. 그렇죠. 예. 되게 많네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제일 앞에 있거나 제일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계좌 개설이라는 게 제일 아래에 있죠. 네. 근데 계좌 개설은 사실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잘 보이라고 제일 아래에 뒀거든요. 네. 오늘 계좌 개설을 처음 할 때 이 계좌 개설을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계좌 개설에서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계좌 개설 아래에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고 써져 있죠. 네. 오늘은 누구랑 사람 안 만나고 오로지 휴대폰에서 내가 휴대폰과 내 신분증과 그리고 새로운 내 원래 쓰던 계좌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 한번 클릭해 주시죠. 자, 비대면 계좌 개설 이렇게 나오니까요. 보시면 계좌 만들기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 대상 고객 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24시간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 준비사항 이미 저희는 자기 명의의 휴대폰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네. 계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좌 개설 상품도 보시면 정권 거래하는 위탁 계좌, 입출금 거래하는 CMA 그리고 ISA. 오늘 IRP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하고 그러면 제가 계좌 개설 만들어 그 노란색 계좌 만들기 네. 한번 터치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자, 그러면 간편하게 계좌 개설 시작해 볼까요? 돼 있죠. 네. 이미 저희 요 세 가지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사님 시작하시죠. 네. 네, 시작 클릭 누르시셔야죠. 자, 이럴 때 한번 볼게요. 1단계에서 계좌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 거래 CMA, ISA. 네. 요거를 잘 만들면 요게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세 가지가 필요 없고 나는 주식 거래만 하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살짝 같이. 눌러보시길래요? 누르면 한번 보실까요? 계좌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계좌를 마음대로 예를 들면 나는 CMA만 개설할래? 가능합니다. 네. 나는 주식 거래만 할래?
골치 아픈 거 하기 싫어. 하나 더 있는 거 싫어. 계좌 많으면 뭐 귀찮아요라고 하시면 네. 내가 원하는 계좌를 아무거나 클릭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사님은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주식거래 CMA ISA 이걸로 그냥 가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다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터치. 예, 그러면 요 다음 번호로 다음에서 넘어가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됩니다. 자, 이럴 때 계좌 선택돼 있죠. 네. CMA 계좌 네.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 또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네. 확인. 예, 확인. 자, 2단계가 본인 인증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여사님의 중요한 재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돈을 넣어주는 거는 아무 상관 없죠. 그렇죠. 내 계좌에 누가 돈 넣어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 계좌에 아무나 들어와서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계좌를 개설할 때부터 그거는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인증 단계까지 오면 굉장히 대부분을 다 한 건데요. 네. 자, 이름은 그냥 제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예. 자, 이렇게 넣고요. 오늘 저희는 휴대폰 인증을 할 거거든요. 네. 휴대폰 인증을 할 때 제가 접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주민등록번호잖아요. 네,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제가 넣어볼게요. 예, 이게 보안 사항 때문에 나오지 않는군요. 예, 이렇게 다 들어갔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 누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나오죠? 네. 제가 KT를 휴대폰을 쓰고 제 휴대폰번호 나오고 인증번호로 보내드릴게요 하면 사실은 제 휴대폰으로 만드는 거고 네. 이건 제 휴대폰이잖아요. 네. 그럼 인증번호는 제 휴대폰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휴대전화 인증 약관 동의 네.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번호 보내기 하면 인증번호 보내면 어디로 올까요? 제 휴대폰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네. 한번 눌러주시죠. 네. 그렇군요. 오,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저 배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까먹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증번호 재전송 한 번 더 보내주세요 하면 네. 재전송 누르면 한 번 더 옵니다. 이번엔 안 까먹을 건데요.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그 계좌를 여러 번 개설해 가지고 네. 최근에 개설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최근에 다른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범죄에 쓰려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금융 계좌를 그 본인 몰래 트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를 너무 여러 번 트지 않는데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20일 전에 최근에 하나 떴더니 네.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정상적이면 요거 없이 요 다음 화면이 있는데 요 다음 화면이 요 휴대폰을 저기 가지고 아니면 요 다음 화면이 전화를 해서 실명 확인을 전화도 영상 통화를 해서 네. 실명 확인을 해서 그렇죠.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계좌 개설이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네. 뭐가 나오냐 그러면 계좌 개설 확인서가 제가 아까 화면을 보였던 걸 다시 보여드릴 건데 그 확인서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렸던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설명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 스마트폰에서 같이 실습하다가 자, 설명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같이 스마트폰으로 같이 실습하시던 에서 비대면 계좌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까지 했죠. 네. 그 다음번에 하는 게 본인 인증하는 방식이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그리고 신분증 촬영하고 근데 이 과정을 촬영 안 하고 네. 영상 통화해가지고 직원하고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시는 거 확인하면 계좌 개설 정보만 입력하면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럴 때 투자 목적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세요? 뭐 노후 자산 관리,
내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한다라고 쭉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뭐가 뜨냐? 다른 은행 계좌로 인정하세요 나오는데 네. 이거 간단합니다. 계좌번호를 넣으세요 하면 네. 여사님은 계좌번호 하나 외우고 계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땡땡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예, 입력하면 됩니다. 쉽네요. 예. 그러면 그 은행의 계좌로 입력이 되는데 제가 KB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KB증권에서 암호를 같이 넣어줬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입력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되고 그리고 제가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 같은 대로 계좌 개설 확인서가 날아옵니다. 네. 그게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요 내용이 계좌 개설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네. 요 확인을 보고 예, 이메일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계좌 개설이 다 완료됩니다. 완료됐군요. 예, 오늘 이제 하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저희가 거래하고 싶은 증권사가 있으면 플레이스토어나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증권사 앱을 예, 내려받기 하고 설치하시면 되죠. 네. 예, 그리고 여사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메뉴를 일단 클릭하시면 메뉴 화면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거죠. 네. 예, 새로운 계좌 개설할 때 내가 어떤 계좌, 그래서 제가 딱 2개는 꼭 해야 되고 3개까지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죠. 주식 거래하는 거, 네. 그리고 예, 현금 거래하는 거 CMA 계좌, 그리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ISA 계좌. 네. 예, 그래서 쭉 실명 확인까지 해서 계좌가 총 다 개설되고 나면 이렇게 계좌 개설이 되는 것까지 확인되셨습니다. 네. 예, 요거 실습 한번 같이 해보시니까 오늘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아, 예.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도 새롭게 개설할 수 있고요. 정권사 계좌뿐만 아니고 은행 계좌도 이 유사한 방식으로 개설하셔가지고 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개설을 통해서 본인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렇게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가 있네요. 정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네. 사실 누구나 처음 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두 번 정도만 계좌를 개설하면 조금 익숙해지면서 훨씬 처음보다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 가입하고 인증하고 하는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놓으면 그 이유가 정말 편해지니까 시니어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회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권사 MTS를 활용해서 정권사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